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유덕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겠습니다. 특히 사실혼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재산 분할의 가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또 이외에도 타인의 토지상에 있는 목적물에 대한 임차인의 매수 청구권 어떻게 되는지 오늘 두 가지 내용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 밖에도 상가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라든가 가사 문제, 땅 문제, 돈 문제, 또 사고나 분쟁으로 법률적 조언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상담은 11시 40분까지 진행됩니다. 미리미리 전화해서 상담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유덕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최유덕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이 사실혼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재산 분할의 가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사실혼에 대해서 먼저 좀 정립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 좀 사실혼이라고 좀 입증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사실혼이라고 하는 개념하고요. 네. 그 법적으로 법률혼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혼과 좀 유사하지만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동거관계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걸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사실혼하고 법률혼 같은 경우에는 혼인 의사가 있고 그다음에 두 사람이 혼인 생활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사실혼과 법률혼에 해당이 될 수 있는데 사실혼하고 법률혼의 결정적인 차이는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안 하는 경우이고요. 법률혼은 혼인신고를 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부부로서 부부 공동생활을 하는 실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를 안 하면 사실혼이고 혼인신고를 하고 살면 법률혼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결혼식을 하면은 그 부부가 됐고 그다음에 혼인관계가 인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결혼식을 했는지 여부는 사실혼이 인정되느냐까지는 그 하나의 중요한 판단 요인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혼인 신고까지 하여야 결국에는 법률혼 그러니까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있다라고 인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동거라고 하는 것은 사실혼하고 좀 유사하긴 하지만 혼인 의사가 없고 부부 공동생활을 한다고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 단순 동거관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하고 동거 이게 좀 많이 헷갈릴 것 같은데요. 계속 살면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만은 사실혼 관계에 살다가 헤어진 경우에 이제 좀 많이 분쟁의 소지가 좀 있겠죠. 예, 그 동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혼과는 달리 이제 혼인 의사가 없지만 그 단순히 이제 같이 기거를 하는 경우에 같은 주거 장소에 주거 공간에 기거하는 경우에는 동거관계가 인정이 되는데요. 이 동거관계와 사실혼관계의 결정적인 차이는 그 사실혼관계가 파탄이 났을 때 그리고 동거관계가 파탄이 났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취급이 되느냐 그 취급의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두 개 중에 동거와 사실혼관계 중에 어디에 해당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거관계가 파탄 났다고 하더라도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사실혼 관계의 경우에는 그것이 파탄이 났을 때 그 재산 분할도 청구할 수 있고 그리고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나 이런 데서 보면 그 혼인 신고를 안 하고 부부 공동 생활을 하는 사실혼의 경우에도 되도록이면 혼인 신고를 한 경우 그러니까 법률혼과 유사한
유사하게 보호를 해주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혼을 보통 준혼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모든 하객들을 모시고 결혼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혼 그러니까 그 결혼했다는 사실을 등재하지 않았다면 이런 경우도 그럼 사실혼에 해당이 되나요? 예, 사실혼 관계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때 결국에는 결혼식을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그 판단 요소로서 작용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혼식 관련된 뭐 사진이라든지 또는 뭐 그 부부 공동 생활을 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이제 판단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양가의 어떤 집안 행사에 참여를 하고 사진을 찍었다든지 그다음에 재산을 갖다가 공동으로 관리를 했다든지 그리고 주소가 동일한 주소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을 하고요. 제가 했던 사건들을 보면은 이게 이제 사실혼 관계다 아니다 법적으로 다투는 경우에 있어서 뭐 같이 교회에 다니면서 부부로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했던 부분들 그리고 병원에 같이 가서 부인이라고 칭하고 진료기록부에 그게 기재가 돼 있는 경우들 이런 경우에도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 자료로 삼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사실혼하고 동거 차이가 동거는 재산권 분할 자격이 안 됐지만 사실혼 같은 경우에는 위자료라든가 재산 분할까지 가능하다. 그 차이가 있다. 이렇게 좀 중요한 차이 그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사실혼이라는 것이 이제 두 사람이 인정을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은 사실혼이라고 얘기를 하고 한 사람은 사실혼이 아니고 그냥 동거다. 이렇게 좀 의견이 나눠질 수도 있을 텐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좀 어떻게 좀 입증을 해야 사실혼으로 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결혼식 사진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변 지인들이 부부로서 인정을 했다라고 하는 어떤 사실 확인서라든지 그다음에 같이 뭐 집안 양가 집안 행사에 참여를 하고 부부처럼 사진을 찍었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를 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그런 증거 자료들이 제출이 되면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데요. 지금 사실혼 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있어서 다툼이 생기는 것은 그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뭐냐면 두 가지 그 상황이 있을 텐데요. 하나는 뭐냐면 그 사실혼 관계가 파탄이 났을 때 결국엔 재산 분할이라든지 위자료 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사실혼 관계인지 아니면 단순한 동거 관계인지가 법적으로 다투어질 때 사실혼 관계를 입증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데 그 결국엔 혼인 신고를 한쪽은 하려고 하고 다른 한쪽은 혼인 신고까지는 할 의사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한쪽은 혼인 신고를 하려고 하고 다른 한쪽은 혼인 신고할 의사를 명확하게 나타내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에 사실혼 관계와 관련된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를 해서 그 과정에서 사실혼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가 만일에 인정이 되면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 판결을 받아가지고 혼인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전화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저기 뭐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그 남자분과 지금 저 이렇게 같이 살다가 헤어졌거든요. 예. 네, 한 5, 6년 같이 살다가 헤어졌어요. 네. 그게 사실 혼인 건가 아니면 동거 생활을 하다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두 분 남자분하고 여자분이 5년 동안 그러니까 사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혼인 의사가 두 분이 혼인 의사가 있고 부부로서 그 부부 공동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인정된다면 그런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한 공간에서 기거를 하면서 단순히 연애만 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뭐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뭐 대외적으로 부부로서 생활을 하고 부부로서 그 행위를 하고
그 다른 사람들도 두 사람이 부부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그러면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만약에 그렇게 살다가 그 남자분이 이렇게 남자분들 보통 이렇게 바람 조금씩 피잖아요. 네. 예, 이렇게 바람 피는데 그 상대방 여자분한테 네. 이렇게 아이를 두 명이나 낳거든요. 예. 살면서 사실혼 관계 네, 살면서 같이 살면서 예, 같이 다른 여자와 사이에서 네. 예, 두 명의 아이를 낳고 저랑 계속 이제 사실혼 혼인 관계 계속 하다가 그쪽 여자분도 같이 왔다 갔다 하고 애기들도 왔다 갔다 하고 저로서는 좀 힘들어서 뭐라 해도 이미 이렇게 벌어진 거를 너는 이해를 해줘야 된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막 그랬거든요. 네네. 이럴 때는 뭐 그 남자분한테 제가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요? 예, 그 선생님 사안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다른 여자분하고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남자분이요. 네. 그러면 그 남자분이 그 다른 여자분하고 혼인 신고를 해서 부부로 돼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없어요. 예. 예,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그 사실혼 관련돼서 예를 들면 법률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사실혼을 관계를 다른 사람하고 가졌을 때는 그 사실혼이 중혼적 사실혼으로 법적으로 그러니까 보호를 못 받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인데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남자분이 그 다른 여자분하고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상황은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그 사실혼 관계가 만일 선생님하고 남자분 사이에 인정될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고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을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증거 자료가 충분히 있어야 하고요. 재산분할 관련돼서도 그 사실혼 관계가 파탄난 그 시점에 결국에는 양쪽의 재산 관계가 명확하게 입증이 되고 그 기여도가 판단이 되어서 그래서 재산분할이 인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위자료 청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5년 정도의 사실혼 관계가 만일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자료 금액은 2천만 원을 넘어가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1,000에서 한 2천 사이 정도에서 사실 그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그 정도 선일 것 같고요. 재산 분할과 관련돼서는 그 소국 재산과 적국 재산, 그러니까 재산하고 부채가 그 두 분이 사실혼 관계 형성 중에 관계 중에 어느 정도 그게 재산이 얼마인지가 특정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재산이 없고 빚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최근에 대법원 판례에서 재산 분할과 관련된 입장이 좀 변경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재산 분할이 인정될 때 그 재산의 의미가 적극 재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재산만 의미하는 것인지 법적으로 얘기하는 그 소국 재산, 그러니까 부채까지도 포함하는 것인지에 대한 그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대법원에서는 기존에는 적극 재산만이 재산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부채만 있는 경우에는 재산 분할을 인정을 안 했었는데요. 판례가 변경이 돼서 부채도 나누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럴 때 그 남자분한테 증거 서류 같은 거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 이렇게 준비해야 되죠? 그러면 지금 사실혼 관계가 파탄 났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지금 파탄 난 시점 기준으로 해서 파탄난 시점 기준으로 해서 재산 분할은 2년 내에 해야 되고요. 위자료 청구는 3년 내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만일에 이와 같은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만일 하신다고 하면 첫 번째로는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라고 하는 증거 자료. 예를 들면 증거 자료 같은 거 어떻게 그 증거 자료가 주변 사람들의 사실 확인서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두 분이 양가 집안 행사에 참여를 해서 뭐 형제들 결혼식에 같이 부부로서 참석을 하고 사진을 찍었다든지 뭐 이런 객관적인 자료가 좀 필요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을 같은 주소로 해놨다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혼 관계의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혼 관계가 파탄난 그 시점 기준으로 그
결국에는 양쪽의 재산이 얼마인지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지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 증거 자료가 있다면 사실혼 관계 법적으로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위자료의 재산 분할까지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런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증거 자료가? 아직은 없어요. 그러면 그와 관련돼서는 증거 자료를 좀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혼인 관계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상 부부 공동 생활을 했다고 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좀 준비를 하시고요. 그 자료를 가지고 가서 그 법률 전문가하고 좀 상의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면 좋을지를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알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또 상대 재산이 좀 있어야 가능하겠죠? 예, 결국에는 그 재산이 있을 때 네. 결국에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부채를 나누기 위한 뭐 재산분할 청구나 이런 것도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본인이 부채가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부채를 떠안기 위한 소송을 할 이유는 없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일단 좀 확인을 해서 소송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최희덕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해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시 31분 지나고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최희덕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한 5, 6년 같이 살았고요. 예. 남자가 신용불량이었었는데, 예. 신용불량이라서 포크레인 기사인데, 포크레인을 본인 앞으로 못하고, 언니 앞으로 했거든요. 언니랑 같이, 언니 앞으로 하면서, 신용불량이니까 신용불량이 그거 포크레인을 살 수 없다. 네 앞으로 좀 해라 그래서 언니 앞으로 했는데, 언니 앞으로 하면서 언니 앞으로 사업자를 냈었나 봐요. 네. 그런데 부가세 이런 것도 갚지도 않고. 예.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언니가 신용불량이 됐어요. 아, 예. 예. 그런 거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돼요? 지금 제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남자분하고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이 난 상황인가요? 예. 파탄이 났다. 예. 파탄 난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파탄 난 지는 한 2년 정도 됐는데 그 2년 안으로 엄청나게 싸우더라고요. 엄청나게 싸우면서 그냥 신용불량을 그러니까 언니가 처음부터 이제 마음이 약하니까 네 앞으로 해라, 네 앞으로 같이 살 거니까 그냥 해줬겠죠. 근데 이제 남자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사기 같은 거를 하면서 여자 카드 같은 것도 이렇게 신용불량 만들어 놓고 부가세도 안 내서 신용불량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매면 싸우기만 하더라고요. 뭘 모르면서. 그러니까 이게 시점이 사실혼 관계가 파탄난 시점이 2년 파탄난 시점 기준으로 해서 2년이 지났는지가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사실혼 관계의
관계의 파탄 시점 특정하는 것이 법률혼 관계가 파탄 난 것과는 판단하기가 조금 좀 용이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률혼 같은 경우에는 이혼 신고를 함으로써 결국에는 이혼 신고를 하거나 재판상 이혼 판결이 선고가 되거나 선고 확정이 되거나 그러면은 그 시점에 결국에는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혼 관계는 결국에는 혼인 신고를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파탄난 시점을 특정하는 것이 문제일 수는 있고요. 그런데 그 파탄난 시점 기준으로 해서 2년이 지났는지 2년이 지나지 않았는지에 따라서 결국에는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혼 관계 파탄과 관련돼서 재산 분할은 분명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재산의 의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소국 재산도 재산의 개념 속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국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부채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부채나 빚을 얘기하는 것인데 부채나 빚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5, 6년 동안 사시면서 사업자 명의라든지 이런 것을 여자분 명의로 해놓음으로 인해서 여자분에게 발생한 각종의 부채 관련된 부분도 결국에는 재산 분할 대상이 되어서 빚도 분할하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같이 공동으로 빚을 갚아야 되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빚도 분할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가셔서 법률 전문가와 상의를 하신 다음에 처리하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법률 상담이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라 그랬는데 그것도 창피해서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막막해서 어떤 시점으로 해서 어떻게 질문을 할지 몰라서. 그러면은 여자분 입장에서 같이 산 동거인에게 이 채무를 좀 분할하는 것으로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 대법원에서 이 견해가 많이 갈려 있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그 재산에서 부채를 빼고 남는 것이 있어야지 분할을 해줄 수 있다. 그것이 일반 상식에 부합하는 것이다라는 쪽으로 그렇게 대법원 판결들이 계속 유지가 되다가 그 이후에 대법원에서 이 재산의 의미 속에는 소국 재산인 부채도 포함되어서 부채도 분할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판례가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언니한테 제가 요즘에 벌어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많다 가르쳐줘도 이게 신용불량이니까 어디 등록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처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실혼이 인정이 되면 위자료, 재산 분할까지 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 근데 사실혼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는 그럼 또 어떻게 될까요? 이 사실혼 배우자 중에 한쪽이 사망했을 때 결국엔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사실혼 배우자들이 살다가 결국엔 생존한 상황에서 파탄이 난 경우와는 좀 다르게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하고 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혼인신고를 한 경우와 다르게 결국엔 상속이 양자 사이에는 상속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혼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러면 그 사망한 사람들의 자녀들을 상대로 해서 생존한 사실혼 배우자가 결국에는 재산 분할 청구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위자료, 재산 분할이 가능하지만 죽었을 경우에는 상속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 분할 청구가 불가하고요. 그런 차이가 있군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최희덕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함경정 정형외과 함경정 원장 모시고 정형외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